자, 아미시 사회 take 3. 아미시의 예배는요 침묵으로 시작한다. 침묵이 말보다 더 중요한 사회가 아미시 사회예요. 저는 일단 말았어요. 눈물이 나서 중간에 못 읽었는데 이 세상 자체가 아닌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가짜 공산주의다. 물질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공산주의다. 돈에 미친 사람의 공산주의다. 가족을 없애고. 마르크스 공산주의는 그건 악 그 자체예요. 글로벌리스트의 공산주의. 이 아미시 사회는요 굉장히 순수한 공산주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 아미시 사회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생각과 사람들, 저자는 존 A. 호스테들러, 역자는 김아림. 그 아미시 이 사회에 대해서 그 사회학적인 어떤 분석을 한 그런 책인데 나름대로 이렇게 세상에 소개를 한 책인데 1993년도 네 번째 판이고 최초 이게 나온 게 1963년도에 나왔고 그 이후로 93년도에 마지막 나온 판입니다. 저희가 이 책을 선택을 한 이유는 아미시 그 종교 집단이 굉장히 독특하고 사회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종교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미국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다양한 어떤 함의가 있고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돼서 그 제가 선택을 했고요. 아미시라는 이 종교 집단 자체는 뭐 영화를 통해서도 알려지고 이렇게 많이 알려졌거든요. 근데 실제 또 아미시 관련돼서 이렇게 그 유튜브에 클립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또 설명도 여기저기 많이 있고. 이 글을 쓴 저자는 존 호스테틀러라고. 이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굉장히 슬픕니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인데. 그러니까 아미시에 대해서 일단 잠깐 얘기를 하면 뭐 펜실베니아 더치인가 뭐 이렇게 불리우는데 1730년대경인가 이렇게 좀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초기의 그 이민자들은 아니고 필그림스도 아니고 퓨리탄도 아니다. 뭐 말하자면 퓨리탄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기독교가 이렇게 새롭게 부활하고 다시 어떤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운동들이 다방면에서 일어났는데 이 아미시 교도들은 애나바프티스트라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세례를 받는 그런 기독교 종교거든요.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종파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그 성경을 구약이든 뭐 신약이든 특히 신약이겠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해석을 더 중시할 경우에 그 종파가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이 아미시 이 종교는 이 아미시 기독교는 그 로마서 chapter 12 verse 2 한국말로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 동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물들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라는 거죠. 로마서의 12장 2절인데 뭐 이걸 이제 그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도들 그 목사들 이거를 이제 해석한 것들을 보면은 뭐 막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막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다 이제 좀 제가 볼 땐 바람직한 해석 같지 않고. 근데 이 아미시들은 이 바로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뭐 1절, 2절, 특히 2절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 세상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미시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회개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이것을 구분을 둬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미시를 특징 짓는 그 이후에 아미시의 모든 지금까지 아미시가 왜 지금 저렇게 살고 있고 저런 식의 어떤 그 방식으로 존속해 왔고 혹은 저런 식으로 발전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이 핵심적인 구절이 로마서 그 12장 2절이고 뭐 Second Corinthians chapter 6 verse 14이에요. 그 14절에 이거 이제 한국말로 하면 무슨 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지지 마라. 뭐 불법이 어찌 뭐 빛과 어둠과 사귀며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끌고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가려고 노력하면 그 노력이 되지가 않죠. 그게 다. 물론 종교를 마치 제사 지내기 싫어서 교회 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일부 한국에
사람 만나러 가는 것처럼 소셜라이징 하러 가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야 상관없겠지만 굉장히 진지하게 교회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지 않는다는 사람과 얼렁얼렁 어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뭘 하려고 그러고 이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미시 종교들은요, 이 교인들은요, 포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하면서 살고 자식을 낳고 해서 아미시교도로 이렇게 키워내고 그렇게 살죠. 누구한테 당신 아미시 이런 빌립이 이런 게 있다 이걸 믿어라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아주 혁명적인 어떤 그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아미시 사회라는 게. 그리고 미국 사회 내에서도 굉장히 독특해요. 기독교 원리주의자들, 뭐 이반젤리칼스 그러는데 사실은 이 아미시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반젤리칼스로 분류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미시 이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잉글리시라고 부르면서 예를 들어서 미국 국기를 거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군대를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일반적인 보통 세상 사람들의 직업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주로 농업이나 그런 것들을 영위하면서 생활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바깥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처음에 그 독일에서도 어디 있었냐면 그 독일의 맨 밑에 남부 알프스 있는데 거기 그 산 쪽에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 말하자면 독일 내에서도 이제 쫓겨서 거기서 이제 숨어서 산으로 간 거예요. 아무도 경작하지 않는 그 허벌판의 땅을 찾아서 스위스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탄압을 받아서 종교 그 혁명 시기에 성인이 된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를 믿으시니까 이제 그게 이단이라고 하고 국가들이 또 병역도 안 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박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스위스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오시거든요. 뭐 일부는 뭐 여기저기 다른 지역으로도 찢겼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아미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1700년대 뭐 1730년대 이때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에 건너가게 된 동기가 최후의 어떤 그 도피를 했다 그러나 그 망명을 했다 그러나 최후의 어떤 안전한 곳으로 이제 가신 거죠. 펜실베이니아의 필라델피아 옆에 그 랭키스터라는데 거기에 이제 정착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말하자면 퓨리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잉글리시랑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쟁도 안 하고 징병도 안 하고 그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의 그 리스트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레이더 자체에서 사라지신 분이에요. 미국에 들어와서도. 당시에 초기에 이런 책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이것도 이제 독일인이 그 랭키스터에서 만들어졌던 그 미국 최초의 그림 성경이거든요. 이게 이 책이 이게 뭐 나온 지는 지금 얼마 안 됐어요. 70년대 1970년대 나오기 시작했는데 발견돼서. 근데 미국 최초의 그림 성경들을 보면 이것도 독일어로 쓰여져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은 지금 아미시는 아니에요. 이 책은 뭐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이 책도 팔 텐데 이 이제 그림 성경입니다.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순수하고 이렇게 성경책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1730년대 이것도 독일어로 쓰여진 그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folk art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 성경 그림 성경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그 분위기가 이 랭키스터 여기 이 사람들이 아미시들이 들어와서 있었던 이 랭키스터의 분위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 그림책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물론 이분은 퀘이커 교도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퀘이커 교도로 그 전향을 하셨는데 이분도 근데 독일인이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아미시가 처음에 그 미국에 들어왔을 때의 그 펜실베니아 특히 그 랭키스터의 그의 분위기가 사실 이런 어떤 종교적이고 굉장히 경건한 분위기였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이게 아미시 영상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미시란 존재는 옛날에 뭐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봤고 그때도 감명을 좀 받았고 근데 뭐 그야 뭐 굉장히 오랜 시절 옛날 얘기고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아미시 관련돼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면 영상을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나요.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니체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떤 말을 했냐면 진리를 아는 거는 쉽다. 진리를 아는 거 그건 굉장히 쉬워. 근데 뭐가 어렵냐? 진리를 사는 게 어려운 거죠. 진리를 견디는 게 어려운 거죠. 그 견뎌내는 거 그 진리를. 그래서 그 진리를 견뎌낸 사람만이 우리가 뭐 진리를 소유했다고 해야 될까? 진리의 어떤 진정한 어떤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견디는 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1730년대에 와서 지금 그 당시의 복장과 전통과 거의 그대로 거의 그 삶의 방식까지도 그대로 지금까지
지금 2019년인데 지금까지 그대로 걸 유지하면서 지금 인구는 더 늘었어요. 백인 커뮤니티 중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그 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thriveing 해왔다. 진리를 견디는 분들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고 크리스찬어티도 하나의 어떤 폭탄이 터진 거거든요.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복음 자체가. 그게 나중에 이제 전파가 되죠. 전파가 되는 과정도 뭐 굉장히 좀 힘들었죠. 뭐 된다 안 됐다 숨어가고 도망가고 또 예수 자신이 죽고 뭐 다시 어떻게 하고 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근데 그 이후에 그게 하나의 도그마화돼서 기독교가 그래서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 게 이게 또 다른 또 하나의 또 폭탄이 터진 거거든요. 유럽 독일에서. 그러니까 그 폭탄에 직격탄을 맞으신 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아이오와 뭐 펜실베니아 이런 데서 이 아미시 사회를 보는 그 아미시 사회는요. 길게 보면은 그 예수의 그 폭탄, 예수의 그 혁명의 일종의 어떤 그 파편들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16세기의 그 루터의 그 종교 혁명의 파편들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분들은 굉장히 원리주의자이면서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종교를 유지시키고 생활 방식을 유지시켰기 때문에 그 파편이 거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남아있는 파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종교적인 함의도 무궁무진하고 뭐 사회학적인 함의도 무궁무진하고 어마어마합니다. 역사적인 어떤 함의도 또 무궁무진하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세상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과 이 바깥의 어떤 악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과 Second Corinthians chapter 6:14에 나오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죄값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믿지 않는 자들의 허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믿지 않는 자들의 멍해라고 표현되네. 멍해가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이랑 같이 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혼자 가라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게 사실은 이게 이 아미시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인데 아이가 이제 크면 그 아이를 네가 아미시를 선택할지 바깥 세상을 선택할지에 대한 그 기회를 주거든요. 아미시 사회에서 떨어져 나오는 비율도 한 23% 정도 된다 그래요. 다른 걸 선택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 슬픈 내용들이 뭐냐면 바깥을 선택한 사람들은 셔닝이라고 그래요. 셔닝. 그 기피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사람들은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해요. 이게 무서운 점인데 자신의 몸을 어떤 희생으로 바친다는 거예요. 낭만적이고 이렇게 피상적인 감동의 그런 감동이 아니라 종교적인 감동에서 눈물을 흘리게 돼요. 이 아미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배우게 되면 이분들이 이 생활하는 그 방식을 고수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희생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니체가 얘기했던 진리를 아는 거가 아니라 진리를 몸으로 살고 견디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가치들, 기독교의 가장 순수한 가치들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분이시다. 이 책은 정말 이 기독교나 종교 종사자들이 좀 봐야 된다. 정말로. 이거 꼭 사서 보시고 좀 반성을 하라면 반성을 하는 거고 특히 기독교는 종파를 떠나서 이 책을 지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저희가 그 얘기를 하냐면 이 존 호스테들러라는 이 처음에는 그 닭인지 터키인지 그걸 이제 아버지랑 이걸 하고 그걸 배우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난 글을 더 읽고 책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더 했거든요. 원래 아미시는 8학년까지밖에 못 배워요. 더 배우면 안 돼요. 아미시의 그 어떤 학문에 대한 태도가 물론 그 사람들이 뭐 플랫 얼스나 무슨 그런 걸 추종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왜 8학년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학교 2학년까지 정도만 배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이상은 그 회개하고 신을 위해서 자기를 sacrifice 하는데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 아미시 이 교인들이 얼마나 그 깊이가 있냐면은 그 세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셔닝하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종교적으로 자기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아 나는 그게 필요하다. 나는 그거를 해야겠다. 그래서 다른 바깥의 사람들, 이 아미시 이 커뮤니티의 바깥의 사람들의 생활 방식으로 배우고 결혼하고 생활할 거면 그럼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 그 옛날 말에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난다 하고 그냥 떠나면 돼요. 이 아미시들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간디는 뭐 비폭력 입으로만 비폭력하고 나중에 간디 군대 만들었습니다. 간디가 그거를 라진 씨가 막 비판을 했는데. 간디는 나중에 군대를 만들어요. 뭐 비행기 부대인가 무슨 뭐 폭격기 부대인가 뭐 이런 걸 뭐 굉장히 크게 공군을 만들어서 뭐 거기서 막 축사를 하고 난리를 해요. 그래서 뭐 그 간디는 비폭력자가 아니에요. 이 입으로만 비폭력자. 간디는 그 저 변호사죠. 변호사 입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전혀 위대한 걸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입 털어가지고 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아미시 교도들은요, 아미시 교도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해를 하는 거에 대해서 fight back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로.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해했다 한다고 이 사람이 고소하지 않아요. 그냥 suck it up and drive on 해요. 그냥 내가 가져가합니다. 자기가. 예. 이게 무서운 점인데, 병역에 내가 하지 않아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그 국가로부터 깜빵을 간다 그러면 깜빵을 가요. 지금 우리나라 병역 무슨 양심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람 죽이기 뭐 RPG 게임하고 무슨 그러고 나서 나는 뭐 믿음이 그러니까 군대 안 갈래? 이런 사람들이랑은 이건 질적으로 틀리신 분들입니다. 그 자기 자신의 전 삶을 그 종교에 데디케이트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미씨의 이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숙연해지고 이 어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종교라는 분들이 사실은 종교하시는 분으로 좀 안 보여. 죄송하신 말씀이신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든 기독교든 뭐 그 사람들이 진짜 자기를 희생하고 있나? 말도 안 되는 책 팔면서 수능 100일기도 돈 받고 하면서 책 팔아먹고 그리고 벤치 타고 다니고 이걸 종교인이라고 우리 사회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사는 방식 자체가 이게 옳은 것인가를 반성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 책은요, 저는 일단 알았어요. 눈물이 나서 중간에 못 읽었는데, 아까 그 저자 얘기하다가 내가 눈물이 난다고 얘기를 했던 거는, 이 저자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기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 아미시에서 베프타이즈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미시에서 세례를 못 받아요. Which means 가족을 못 봐요. 가족을 못 본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물론 뭐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미시의 원칙상 아마 못 봤을 거예요. 가족을 못 보게 해요. 이게 좀 몇째 아들로 중간에 넷째 아들인가 뭐 셋째 아들인가로 태어났다고 하거든요. The fifth of seven children of Joseph and Nancy Hostetler. 그러니까 fifth면은 다섯 번째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일곱 명인데, 근데 워낙 그 아미시가 애들을 많이 낳아서 뭐 7명이라도 나는 그냥 7명만 있어 이런다 그래요. 근데 7명 애들 집안의 가정의 다섯째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사랑도 받고 위아래 형, 누나, 여동생도 있었을 텐데, 두 번 다시 여기서 나온 이후로는 다른 삶을 선택한 이유는 그 가족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리고 이 책을 쓴 거예요, 이게. 물론 뭐 미국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상 집을 떠나요. 그래서 뭐 주도 바꾸고 뭐 이렇게 어디 멀리 떠나요. 가족을 떠나서 살아요. 가족 밑에서 사는 사람은 저 샌프란시스코나 어디 이런 그 LA나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에 집값이 비싸서 가족이랑 억지로 살고 있지, 정상적인 미국 가정의 아이들은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 집을 떠나거든요. 뭐 군대를 가서 떠나든 아니면 뭐 대학을 가서 떠나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잡을 잡아서 떠나든 집을 떠나는데, 그러니까 사실 가족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슬픈 이야기는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한테. 그러나 이 아미시에서의 떠난다는 얘기는 두 번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 다시 그 집을 방문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 다시 그들과 같은 그 식탁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7번째 아이들 중에 중간에 한 명이 집을 떠났는데 걔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애들도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미시 가정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뭐 형이 나가서 다른 바깥의 삶을 선택해서 그래서 동생도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막으려고 하기 위해서라도 가족 중에 영원히 이 사람은 가족 중에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건데, 그러니까 이러고 그 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슬픈 점이고, 그럼 여기 보면 이게 너무너무 슬퍼서 이 책이, 왜냐면 자기가 부딪혀 왔던 그 과정들, 뭐 학교와 관련되는 거, 또 징병도 이분이 2차 대전 때 징집 소집을 받았는데 그 대체 복무 비슷하게 복무를 해요. 얼마나 힘들으셨겠습니까? 아미시에서 어린 아이들이 크는 방식은요, 물론 아이들이 노동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 엄청나게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을 받고 커요, 아이들이. 지금 여기 이 아미시 사회를 들여다보면요, 눈물이 왜 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상 자체가 아닌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아미시가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관광 산업으로 난리가 나고, 뭐 아미시 뭐 각종 무슨 뭐 요리 아미시 무슨 뭐 인형 아미시 무슨 옷 뭐 아미시 퀼트 뭐 아미시 뭐 구경 가기, 아미시 가서 스테이 뭐 오버나잇 하기, 뭐 일주일 가서 생활하고 오기, 이 모든 관광 산업, 지금 아미시가 30만이거든요. 물론 이 책을 쓸 때는 지금 20 얼마였는데 지금 더 늘었어요. 아미시가 30만 명인데, 미국에 있는 아미시만 지금 뭐 33만인가? 그럼 기록은 다시 한번 보세요. 33만인가 이런데, 실제 관광하는 사람이 2005년도 기준 2천만 명이 관광을 했다 그래요. 이 아미시 이것들을. 근데 그것이 저는 단순히
단순히 그냥 재밌네, 신기하네, 우리나라 민속촌 가듯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아미시의 열풍은요, 아미시를 사람들이 그렇게 경도하고 아미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너무 세상이 지금 썩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세상이 뭐 미국이든 어디든 지금의 미국도 거의 진짜 아니 크리스마스 트리를 백악관에 갖다 놓을 수 없는 미국이 된 거예요. 지금 미국이 7세기 초에 그 랭키스터의 여기 이런 데 나오는 이 동화 이런 그림 성경을 보고 살던 그런 시대 미국이 아닌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 외부 사람들은 사실은 그 트럼프가 당선된 거에 대해서 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당선됐는지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데 사실은 그 트럼프의 당선은 그 썩어가는 어떤 망해가는 미국의 어떤 마지막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죠.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그 절망을 하는 거예요. 뭐 마약 문제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그 political correctness 그러죠. 그러니까 PC 그러는데 뭐 정치적인 걸 뭘 위해서 이런 말 못하고 저런 말 못하고 뭐 이 어떤 가장 순수하고 가장 위대했던 문명이거든요. 미국 문명이. 근데 그 문명이 이제 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이 글로벌리스트들의 놀이터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글로벌리스트가 만지는 순간에 다 모든 게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미시를 우리가 보고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물론 조심스럽게 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고 책의 저자는 강조하지 않은 건데 정치적인 어떤 함의가 있어요. 이 아미시 사실. 그게 뭐냐면 마르크스를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뭐 어쩌고저쩌고 자본론 개소리를 하는데 사실 이 마르크스주의는 말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썩은 공산주의, 물질주의적 공산주의예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마르크스는 그 대표적인 글로벌리스트거든요. 마르크스가 어떻게 살아왔나를 보세요. 그 사람이 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뭐 자기 고향도 없이. 그리고 마르크스가 그리는 세계는요, 지옥이에요, 지옥. 뭐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더 깊은 거는 사실은 뭐 더 깊은 얘기하면 또 복잡해질 수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가짜 공산주의다. 그는 물질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공산주의다. 그는 돈에 미친 사람의 공산주의다. 그는 정상적인 인간들의 공산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에는 수용소가 있고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에는 사람을 뭐 가두고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는 사람을 유형 보내고 죽이고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는 가족을 없애고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는 지금의 북한처럼요. 지금의 북한처럼 그 부모가 자식이 부모 고자질하고 마르크스 공산주의에서는요. 그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마르크스 공산주의는 의심만 있는 거예요. 마르크스 공산주의는 그건 악 그 자체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글로벌리스트의 공산주의라 정상적 공산주의가 아니다. 이 아미시 사회는요. 굉장히 순수한 공산주의입니다. 합동으로 하고 공동으로 하고 사랑 속에서 하고 그리고 다 나눠 갔거든요. 서로 도와주고 이 아미시의 사회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훌륭한 의미의 원시공산주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죠. 가짜 물질주의적인 글로벌리스트의 막시즘의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썩은 공산주의. 뇌가 브레인이 fucked up 된 공산주의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고 이 아미시의 공산주의 사회는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다운 공산주의 사회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게 이런 정치적인 함의가 있어요.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 뭐 우리가 같이 먹으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정부도 공산화되고 있죠 거의. 근데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의 글로벌리스트들이 바라보는 사회주의와 글로벌리스트들의 공산주의는요. 그거는 fucked up 된 공산주의예요. 그거는 세상이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공산주의고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공산주의고 서로 투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물어뜯고 서로 죽이고 그래서 살아남는 공산주의예요. 그거는 인간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지옥의 공산주의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러나 지금 나오죠. 지금 최저임금 올렸다고 그래서 지금 사회가 좋아집니까? 우리 일이 늘어납니까? 사람들이 빈부격차가 없어집니까? 이 서로 반목시키고 이 글로벌리스트들의 공산주의는요. 글로벌리스트들은 자기네들이 장악하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 다 반목시킵니다. 다 찢어놔요. 남자랑 여자랑 찢어놓고 가난 사람이랑 부자랑 찢어놓고 지역별로 찢어놓고 다 찢어놔요. 이 종교에서도 이 무슨 이상한 종교 한다는 사람들이요. 그런 뭐 있죠. 그런 좌파 종교 다 찢어놓습니다. 다 적대시합니다. 이 아미시의 공산주의 사회는요. 사랑이 가득 찬 공산주의 사회예요. 가족이 가장 중요한 공산주의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공산주의예요. 이거는 사실 이게 어떤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정한 의미의 만약 공산주의라는 게 악하지 않다면
그의 원형은 바로 아미시 사회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어떤 폴리티컬 어떤 그 함이고,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정치를 공부하시는 분들, 어떤 그런 사회 사상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반드시 봐야 된다. 1963년에 이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미시가 아닌 다른 사람이랑 이제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 먹고 아미시 사회에서 이제 나와서 속세로 나온 거죠. 다른 분이랑 결혼해서 공부를 계속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그 부인이 딸을 낳다가 죽어요. 가족이.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충격이고 굉장히 비극적인 어떤 그 젊은 시절을 겪었다. 나쁜 사람이라 가족으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떤 그냥 더 배우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은 어떤 그런 열망 때문에 가족과 완전히 절연돼서 떨어져 나간 것도 충격적인 거고. 그리고 터키인가 뭔가 그 자격증도 가지고 있다 그래. 고기 다루는 자격증도. 그걸 하는데 이제 그 싫은 거예요, 자기는. 난 이제 공부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걸 해야 되나? 가족이 절대적인 그 상태로 거의 20년 가까이 살다가 10년, 16년 뭐 이렇게 살다가 거기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도 이건 엄청난 충격이고, 이것도 거의 뭐 그 트라우마는 평생 가져갑니다.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는 부인과 그 부인이 첫째 딸을 낳다가 부인이랑 딸이랑 같이 죽어. 이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 고통이고. 물론 이전에도 아티클을 좀 썼어요. 기사를 좀 쓰고 하셨는데 이 책을 하면서 말하자면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아미시 사회를 바라보고 그거를 재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미시 사회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걸 외부 사회에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책을 만든 것도 맞지만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이에요.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시 사람들은요, 자기 자의 사회에 대해서 글을 안 씁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 뭐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냐면 언어적인 담론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언어적인 담론. 언어적인 담론과 침묵적인 어떤 거, 행동과 언어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 언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 언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언어적인 게 우리 그렇게 생각해.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언어적인 게 뭐 어쩌다? 언어 지향성 정확히 표현해서요. 이 사람이 언어 지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어 지향적인 인간, 언어 지향성, 언어적인 담론이 있는 인간들은 물론 아미시 사회 내에서 그 어떤 다른 직업을 갖거나 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미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언어적인 거는. 아미시의 그 예배는요. 물론 아미시는 그 목사도 없습니다. 아미시에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가 이렇게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 아미시는 겸손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목사도 뭐 자기가 리더라고 리더 앞에 나와서 뭐 이끌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보고 하는데 그 아미시의 예배는요 침묵으로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침묵이 말보다 더 중요한 사회가 아미시 사회예요. 물론 그게 일종의 그 일본과 좀 비슷하거든요. 일본이 그런 사회거든요. 일본을 이해하려면 일본인의 침묵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일본이 말하지 않고 일본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게 동양적인 거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기 이 아미시들은 그러거든요. 이 침묵의 세계, 침묵 안에서 그 침묵을 굉장히 즐기고 그 가능하면 침묵한다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 왜냐면 말이라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봐요. 이 언어라는 거, 이 말로 이 떠드는 인간들 있죠. 말로. 근데 여기서 이 책 내내도 계속 두세 개를 대비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침묵으로서 그런 세계관과 그 언어적인 어떤 언어 지향성과. 왜냐 언어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 이 아미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역사가 없는 이유도 그런 걸 리튼 다운 하지 않아요. 그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떤 그 진정한 어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의 어떤 그런 그 메시지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 뭐 역사 쓰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 안 중요해요. 여기 그 역사가들이 보면 아미시가 정확히 언제 그 미국에 들어왔는가 뭐 1700 뭐 썸띵인가 아니면 뭐 1700 몇 년도가 30년도인가 1700 뭐 10년도인가 이것도 누군가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록이 없는 이유도 이 사람들은 기록을 안 남겨요. 그런 거를 뭐 그 라이팅을 쓰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한 거냐. 이 호스테틀러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아미시 사회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물론 그 메노나이트라 그래가지고 그 미노나이트라 그래가지고 아미시는 아니지만 아미시랑 비슷한 옛날 구아미시는 아니지만 아미시랑 비슷한 그런 그 종교에서 세례를 받긴 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아미시 사회에서 나와서 아미시 사회에서에 대해서 그 기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자기 자신을 찾아간 거죠. 학문적으로 보면 하여튼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을 한 거다. 이 아미시 사회에 대해서. 왜냐면 이 아미시 사회에 대해서 책을 쓰고 그러려면은 여기 아미시 이 사회 내에서 직접 사는 사람들은 자기 그 공간 안에서만 움직이지. 뭐 내가 이 여기 커뮤니티의 리더이기 때문에 어떤 일로서 1년에 한 번, 두 번 누군가를 만날 수는 있지만 막 다른 아미시 사회를 연구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이 학자들이 아니에요. 아미시는 그냥 순수하게 정말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오히려 그 아미시 사회로부터 그렇게 킥다웃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렇게 안 보는 것이 됐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러 아미시 그 커뮤니티들을 찾아다니고 심지어는 독일도 막 찾아다니고 혹은 그 독일의 옛날에 그 아미시의 흔적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찾아다니고 하면서 이 책을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이 책이 갖는 함의에 대해서는요. 이건 이야기해도 거의 끝이 없다. 뭐 순종, 겸손, 형제, 인구는 지금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인구는 뭐 그래서 인터넷 보면 장난으로 그런 말도 해요. 도대체 얼마가 더 있으면 미국 인구의 반이 아미시가 될 거냐. 왜냐면 아미시는 다른 어떤 에스닉 그룹과는 달리 애들을 많이 낳고 그러면서 교육을 또 잘하고 23%가 폴아웃 된다 그러는데 가족 중에 23% 그러니까 뭐 100명 중에 23명이 아미시 나중에 성년이 돼서 아미시 사회를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미시 사회를 떠나는 그 23%도 정말 훌륭한 미국인으로 성장한다. 그다음 또 이런 얘기를 또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 문장의 특성이에요. 이 책의 문장의 특성. 이 아미시는 그 뭐 여러 가지 언어를 쓰죠. 뭐 영어도 일부 쓰고 독특한 그 옛날 그 독일어도 쓰고 그래서 그런지 이 문장들이 굉장히 좀 단순해요. 문장이 짧아요.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 보면은 왜요? 뭐 문장이 특히 미국 글 쓰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미국 그런 게 있거든요. 좀 화려한 것들이 문장이. 근데 그렇지 않고 문장이 굉장히 좀 단순하다. 그 아까 보면 그 언어 지향성이라고 그러죠. 언어 지향적이지 않는 그 아미시의 특징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표현도 굉장히 좀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답답할 정도로 문장들이 짧아요. 그러니까 문장조차도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시가 꾸미고 말하고 잘하고 뭐 이런 거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미시들. 침묵이 더 중요하고 겸손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 누군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이렇게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그냥 내가 그냥 suck it up and drive on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이 사람의 언어나 이 문장 자체도 드러나거든요. 그게 영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뭐 영어의 어휘력이 딸려서 이런 거랑 상관이 없이 그 말을 하는 그 아미시적인 어떤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게 남아있다. 그래. 그래서 문장을 보면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가 문장이? 뭐 내용은 너무 좋고 그리고 굉장히 너무 슬프다. 자기가 부딪혔던 그 부분들 뭐 죽음에 관련된 것들 공부 때문에 뭐 트러블 있는 거 뭐 그 사회와 계속 분쟁을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이런 걸 보면 사실 이 미국 사회 특징도 볼 수가 있고 저자 개인의 어떤 그런 그 힘들었던 과정들의 삶이 녹아 있는데 그게 얼마나 눈물이 나냐면 제3자적인 입장 측면에서 그걸 써요. 담담하게. 호스틀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책을 읽지 않는 한 그 챕터를 이 사람이 울면서 썼으리라는 거를 눈치채지 못해요. 그렇게 써놨어요, 책을. 슬픈 열도 이런 거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것도 이제 글로벌리스트인데 걔네들도 그런 애들이 쓸 때 그런 이 사람이 인류학 공부도 하신 분입니다. 그런 애들이 이제 있어요. 그 슬픈 열 때 쓴 그런 인간들이 이제 그 원시 사회에 대해서 연구할 때 그 눈은 굉장히 차가워요. 그 눈은 굉장히 차갑고 그 사회를 굉장히 동물 세계 바라보듯이 보거든요. 민속학을 연구하신 분들 중에.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그게 또 따뜻하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연구하던 이게 맞아 아미시 사회가 오래된 사회고 민속학적 관점,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뭐 디벨롭되지 않은 발전되지 않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이 사회에 물론 이 사회도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죠. 인터넷 보호도 있어요. 뭐 무슨 뭐 어떻게 돼서 거기서부터 나왔네 뭐 마피아네 개소리들 하는데 아미시 사회라고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미시 사회에서도 뭐가 있을 수가 있고 사람 간의 대립이 있을 수가 있고 사실 아미시 그게 무슨 뭐 메노나이트랑 해갖고 뭐 나오고 뭐하고 이렇게 서로 갈라지고 뭐하고 종파가 생기고 뭐 머리 무슨 모자 모양이 요런 애 저런 애 뭐 색깔이 어떤 애 이게 조금씩 이렇게 뭐 바느질을 어떻게 하네 다른 것도 사실 그렇게 의견의 충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항상 그 바깥 사람들한테는 단일하게 보인다 그래요. 서로 싸우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서로 싫어하더라도. 근데 이분도 사실은 인간들 사회예요. 이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집단이지 아미시 사회가 이 구원 받으신 분들의 집단이 아니거든요. 이거 엔라이트먼 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회를 그렇게 그냥 따뜻하게 보고 계시다. 그것들이 느껴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고 불경에요. 그 마하바카 불경을 보지 않습니까? 마하바카 불경을 보면요. 정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불교를 믿고 싶지 않는 사람들 마하바카 한번 보세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무슨 온갖 종류의 그 규율들이 나와요. 그 이 어떤 종교가 초기에 세팅될 때에 초기에 어떤 그 디폴트 값을 정하기 위해서 그 계속 움직이거든요. 계속 어떤 조정을 해요. 자기 내부적으로. 그 마하바카 그 불경에 보면 뭐 세 명이 모였는데 뭐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설교를 하냐 마냐 설교하는 사람이 늦게 왔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하냐 뭐 비가 오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 온갖 가질구레한 거 자질구레한 걸로 다 물어봐요. 이 어떤 규율이 완전하게 계율이 세팅되기 전까지 하나의 룰이 어떤 그 종교 집단이 그 초기에 형성이 돼 갖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지속 영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규칙과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세팅되기까지의 그 시행착오의 기간들의 모습을 마하바카경에서 볼 수 있어요. 불경에서 보시면 그냥 맨날 물어보네. 쓸데없는 거 물어봐요. 진짜 도 닦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 그런데 그걸 다 대답을 해야 돼. 다 가르쳐줘야 돼. 아 이러면 악작을 범한다. 아 네가 지금 누가 아픈데 병문안을 가지 않았는가? 그럼 너는 악작을 범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마하바카 그 불경에 나와요. 그냥 뭐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뭐 정신없어. 보면 야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나?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종교의 구도의 세계와 이 세상과의 어떤 접점 부분에서 그것을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비를 그 어떤 식으로든 그게 만나서 하나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팅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 시행착오들을 겪어서. 근데 이 아미시 사회를 보면 그런 어떤 세팅들, 그 초기 세팅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종교가 그냥 fucked up 돼요. 그냥 날아가 버려, 종교가. 사라져 버려, 종교가. 이 대표적인 게 뭐 라지니 씨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라지니 씨가 인도에 있다가 그 오레곤의 엔텔로프의 오레곤의 머드 랜치에 땅을 많이 사갖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 뭐 넷플릭스에서 그 다큐멘터리 나왔는데 그건 좋은 다큐멘터리는 아니에요. 그건 라진 씨에서 왜곡된 상을 보여주는 아주 나쁜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아무튼 뭐 보면 재미는 있어요. 근데 그 라지니 씨도 그 미국에 진짜 엄청나게 미국의 그 머드랜치에서 종교를 일으키고 건축을 하고 다 완전 완성됐다가 5년 만에 공중 분해됐거든요. 그 공중 분해된 게 사실은 저는 뭐 다른 거보다도 그 총기를 끌어들인 거 공중 분해라고 봐요. 불교도 맨날 하는 거 보면 어떤 마을에 저 부처가 가면 그 마을 사람들이 불교 그냥 부처를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다, 사기꾼이다, 개새끼다, 이거 뭐 이 새끼들 혹세무민하는 사람이다. 그건 사실은 종교적인 천재들의 운명이거든요. 사실은 그 사입이다, 이거 사기꾼이다, 나쁜 놈이다, 다른 꿍꿍이가 있다. 그 니체의 그 자라투스트라에도 보면 그 밤에 걷는 사람들, 밤에 조용히 걷는 사람들 너를 의심할 거다. 인간들은 너를 인간들은 믿지 않을 거다. 그 모든 종교적 천재들의 사실은 운명이거든요. 근데 라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총기를 끌어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85년도에 라진 씨가 그 아슈람 거기 자체를 그 떠나기 직전에 그 FBI랑 그 내셔널 가드랑 다 들어가서 특공대들 들어가갖고 다 라진 씨를 잡아간다 할 때 비행기로 떠나서 저쪽에 어디 캐롤라이나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잡히기 전에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기 전에 대립되는 상황에서 그 총을 다 사요. 그 사람들이 돈 가지고 가서 오레곤뿐만 아니라 오레곤에 있는 총 다 사고 오레곤의 옆에 가서 딴 데 주위에 옆주에 가서도 총을 사오고 그래서 그 정부 당국과 FBI랑 내셔널 가드가 지금 거기 들어간다 라진 씨 잡으러 그 일촉즉발의 순간에 그때 있었던 그 머드랜치에 그러니까 그 USA 미국의 라지니 씨 아슈람에 있었던 총기의 개수가요. 오레곤에 있는 모든 총기의 개수보다 많았다 그래요. 사실은 만약에 라진 씨가 종교적으로만 남아 있었다면 아마도 못 건드렸을 거예요. 그게 그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필그림스나 퓨리탄들이 와서 세운 게 미국이기 때문에 이 아미시 사회는 이 무저항 속에서 지금까지 완전히 번성하고 있거든요. 이 아미시의 이 거의 열풍입니다. 열풍 미국에서 지금 아미시처럼 인구가 많이 들어가는 종교가 없어요. 그리고 또 리스펙트도 받고 초기에 그 종교가
그 미국에서는 사실은 정착하는데 실패했다. 그게 바로 총기를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회와의 어떤 접점을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서 그 디폴트 값을 정해서 정확히 이 프로그램이 움직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라니시의 좀 안타까운 점이긴 한데 아무튼 이 아미시 사회는 그렇게 자기들 방식대로 교세를 계속 확장시키고 있고 일부 외부 사람이 이제 아미시 자기 낫지 않은 경우에 이제 부부가 어댑팅을 하기도 하는데 입양했을 경우에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 일반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입양되거나 혹은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 좀 그 이게 지금 옛날 아미시인데 그 구 아미시라고 그러죠. 올드모 아미시라고 그러는데 이 여기는 사실은 좀 힘들다 그래요. 캐나다 쪽에 백인이 아닌 아미시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뭐 사실은 그렇게 유의미하지는 않다. 그 기도 생활을 하고 사는 거, 삶 자체가 기도거든요. 이분들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그런 걸 보면요, 그냥 숙연해져요. 숙연해져. 이거 하고 이거 못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실 수도 없어요. 본인 입양 안 되면 여기 가서 살기도 힘들어요. 언어도 안 맞아서 이럴 수는 있다 그래요. 가서 템플 스테이 같이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같이 살고 그건 다 웰컴이거든요. 그건 다 들어갈 수 있어 생활해 보실 수 있어요 안에서. 그러고 나서는 아미시로 남지 않고 나와서 이제 아미시의 친구가 되는 거죠. 인간을 숙연해지게 만드는 책입니다. 이 책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자기의 가까웠던 사람을 이 사람 계속 보냈던 거예요. 자기 가족을 다 보내고. 거의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 전 가족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아미시 사회를 떠난다는 거는 결혼해서 또 살았는데 또 가족이 다 죽고 그런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온 과정과 관련되는 챕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담담하게 저술을 하세요. 마치 뭐 어떤 부분은 뭐 제3자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실제는 자기의 삶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슬픈 점들도 있고 너무너무 배울 게 많은 어떤 그 사회고 사회 자체가 너무너무 완전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그 사회고 물론 그 안에도 문제점이 있긴 하겠지만 그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이 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숙연해져요. 이 책을 읽으면. 뭐 종교가 돌아가는 종교 바닥 봐도 그 종교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어떤 우리 사회를 봐도 이게 숙연해지고 미국인들도 오죽하겠습니까? 혹시나 여기서 여행 가실 분들 가서요 뭐 사진 찍고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거 자체를 그림 그리는 것도 싫어하고 사진 찍히는 거를 뭐 찍기는 찍는데 그걸 보지는 않는다 그래요. 걸어놓고 치도 않고 그 종교적인 금기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게 심지어 이 마차 뒤에 이 트라이앵글 이것도 안 달린다 그래갖고 그거 문제가 많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는데 아미시도 나름대로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징병이나 혹은 뭐 하수도 관련되는 어떤 거나 무슨 뭐 우유 파는 거 생우유 소독하지 않고 파는 거나 뭐 아동 노동이나 뭐 이런 게 같은 거 그런 거 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점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다 세를이 됐죠. 그래서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요. 그 믿음이 어떻든지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굴 죽이는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이상한 행동들 하고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신들 많습니다. 종교 단체인데 종교 단체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상한 간첩 집단 같고 이상한 좌파 노름하고 이상한 어떤 반국가 노름하면서 종교단체 이름 하에서 하는 인간들 많습니다. 그런 부신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누구도 해하지 않고 누구도 파이트백 하지 않고 만약에 그 종교가 아닌 사람들은 그 대신 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 아까 그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이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종교인들이다. 그 아미시 이 책 말고도 지금 몇 권 책을 더 팔려고 하고요. 생각한 사람들의 뭐 이 출판사 한번 뭐 어떻게 이걸 기획하셨나 전화 걸어봤더니 뭐 가정집에서 꼬마이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는 더 이상 안 들었어요. 꼬마이가 받는데 뭐 글쎄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순수하게 책을 내신 것 같아요. 책은 뭐 번역은 뭐 그렇고 이게 사실은 좀 반양장은 아닌데 근데 가격은 2만 원이거든요. 근데 가격은 괜찮아요. 2만 원인데 책이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2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 근데 좀 반양장이 아니라서 이렇게 이거 여기요 이게 날개가 없죠. 그게 좀 안타깝고 주가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아요. 주가 살짝 좀 친절하지는 않다. 나머지는 뭐 굉장히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썼냐, 책 내용이 어떠냐 이런 거를 말하기에는 이 책이 너무 진지한 책이고 너무 슬픈 책이고 너무 중요한 책이고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그 뭐 거의 이렇게 꼬투리 잡아서 뭐 얘기하기도 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슬퍼서 얘기를 보면 내용들이 그다음에 너무 흥미롭고 미국에 대해서 유럽에 대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가능하면 저희 책방에서 구입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아미시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데 떠들었다 제가 그럼 밑에 좀 댓글로 저를 픽싱을 해주세요. 뭐 고쳐주세요.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서 뭐 얘기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칠게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책이고 너무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저기 그 기독교 책이고 그래서 기독교를 하시는 분들은 다 한 권씩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